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9년 만에 정부가 공항 건설을 공식화하는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차분히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반대 단체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이달 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9천억 원을 투입하되 단계별로 공사를 분리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단계로 5조 5천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와 청사 등을 지은 뒤 2단계 배후 시설에 투입되는 1조 4천억 원은 기획재정부와 추가로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본 계획이 고시된 뒤에도 환경 영향평가 동의와 인허가 절차들이 남아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법적 관련 절차들 충분히 숙지하면서 대체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총선 당시 공약한 주민투표나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률이 틀 안에서 범위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 도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도민과의 약속을 짓밟는 일방적 강행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약한 대로 도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한편 오영훈 지사는 2026년 7월에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려면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11월 중에는 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 토론회는 날짜까지 통보받았다가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의 각종 경제 지표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과 직결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과제를 송원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활기를 잃어버린 제주 시내 상점가. 오후 시간인데도 한가한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손님도 줄고 지갑도 열지 않아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임대료도 지불이 안 되면서 상가 공시율이 엄청나게 높고 그거로 인해서 은행 연체도 못 갚으면서 제4 금융으로 좀 빠져들면서 제주의 경제 지표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 판매액 지수 등 생산과 소비 모두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도 재작년 0.21%에서 지난해 0.48%로 갑절 이상 급등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고용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11만 1,000명이던 자영업자는 지난해 10만 6천 명으로 4년 새 5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제주에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제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지난해 1,687명 더 많았습니다. 14년 만에 순유출을 기록한 것입니다. 민생 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까? 제주도는 지난 2년 동안 민생 경제 분야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 조정과 탐나는 전 이용 장려,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서는
각종 정책기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차 보전금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 대출 외에 다른 뭔가 지원할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을 살펴봐도 민생 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15개 분야 102개 공약에 7조 7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민생 경제는 5,700억 원에 그치고 그린 수소와 우주 산업 등 미래 산업과 수소 트램 등 도시교통 분야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후반기 민생 분야에서 소비 촉진과 금융 포용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2차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건데 본격적인 정책 시행은 대부분 7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주의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급히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민선 8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3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의장은 당선 인선말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예고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화합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갈등의 중재자로서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병호 의원과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5석, 국민의힘이 1석을 맡기로 했으며 예결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한근 제주시장과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공식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한근 제주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제주시를 역동하는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제주대학교 서귀포 글로벌 캠퍼스 유치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두 행정시장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지만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격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고 오영훈 도지사는 두 시장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했던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사무국장도 폭언과 욕설을 했다며 직원들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주재로 열린 직원 전체 회의 시간. 직원들은 사무국장이 복직한 여직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성 비하 욕설을 내뱉었다며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연주하지? 알지? 몰라? 고려시대에 권한종한테 잡혀가가지고 여자들 다 잡혀가가지고 생활체육 지도자 노조와의 단체 교섭 자리에서는 노조 측에 자료와 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야, 너 내가 하는 거 좋다 이거 써봤어. 내 입으로 자기야 이런 말 막 해야 돼? 직원들은 또 업무 지시에 다른 의견을 내면 징계를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대에서 부하가 그냥 총살이야 총살. 저 군대는 모임 가해갖고요.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이 되는 손 못 봅니다. 또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직원한테는 아침에 커피를 타오는 게 업무라며 부당한 지시도 했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인격 무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너가 만년 구급인 이유가 있다. 이래서 옛날부터 애 엄마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발언을 자주 하셨었고 비하하고 모욕을 해가지고 정말 좀 고개가 들기 힘들 정도로 조금 수치스럽고
내가 커피 타러 여기 왔나 뭐 직원들은 또 주말과 휴일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시키고 대체 휴무를 주지 않는 등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가 수시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직원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언성도 높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폭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생각하는 말투도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신공격이라든가 여성 비하 발언, 그다음에 무슨 커피를 상습적으로 타고 가는 적은 없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무국 직원 9명은 대유 미지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무국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테러나 사생활 침해 같은 목적을 가진 불법 드론을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기술을 안티 드론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의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 안티 드론 훈련장 지정을 받으면서 성능 시험을 위해 의성을 찾는 안티 드론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서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성 드론 비행시험센터 야외 시험장. 양날개가 달린 드론이 천천히 이륙합니다. 고정이 테이크업.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 센터 내부 상황실과 교신이 오갑니다. 잠시 후 고도 70m에서 수평 기동합니다. 공중에 지금 바람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황실 모니터에는 드론의 위치, 고도, 속도 등이 지도 위에 즉각적으로 표시됩니다. 시간 오차 없이 드론이 정확히 가고 있는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위성 항법 장치, GPS 신호를 탐지해 테러, 사생활 침해 목적의 불법 드론을 식별해내고 식별된 불법 드론을 전파 방해 등의 기술로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기술입니다. 이 RF 스캐너는 공중에 뜨는 상용 드론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RF 스캐너가 탐지하지 못하는 미등록 드론 등 각종 비행체는 제 뒤에 보이시는 이 레이더 장치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계의 드론 정밀 탐지 기술은 와이파이 등 각종 전파 방해 요소가 많은 한국 사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10cm, 0.01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동체도 최대 3.5km 반경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의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형의 레이더들이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물의 사이즈 더 작은 가지고 탐지를 했는데 레이더에서는 탐지가 잘. 하지만 그동안 안티드론 기술을 시험해볼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지난 3월 의성군 드론 비행 시험센터에 국가 지정 안티드론 훈련장이 마련된 겁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함께 전국 최초입니다. 수도권 지역 기술 업체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 정부 기관도 성능 시험을 위해 의성을 찾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업체들의 좀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국내 안티드론 산업의 발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의성군은 지난해 8월 드론 스포츠 센터를 열고 국비로 공공용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어 나아가 드론 기업들을 유치해 드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비행 시험센터 주변 부지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기업들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그다음에 안티드론 고정익 활주로 이런 기반 시설도 지금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네, 밤사이 많이 더우셨죠.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마전선 남쪽에 있는 제주도는 덥고 습한 공기가 덮여 있습니다. 현재 길게 뻗은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장마전선에서 벗어나면서 오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만 늦은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큰 비는 쉬어가지만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순간풍속이 제주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 그 밖에 해안 지역에도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강풍이 이어져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현재 28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25도, 동부 지역 24도, 서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 27도, 서부 지역 26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바다에 안개가 껴 있어서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현재 잔잔하게 일고 있는데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어서 곧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주 4.5일 근무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부서별로 30% 이내에서 순번제로 운영하되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5억 2,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모금액은 1,292건에 1억 4,900만 원으로 월 모금액으로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